안녕 꼬마? 등 한번 쓰다듬어 줄까? 이건 일본어로 덴기무시, 즉 전기벌레입니다. 한번 만지면 강한 충격을 느낄 거예요. 하지만 이 벌레에 전기가 통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 있는 특별한 독소 때문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애벌레는 성냥 길이 정도의 날개폭을 가진 작은 나방으로 변합니다. 친구들과 외출했는데 어디선가 요란한 소리가 들려요. 매미예요. 매미는 전 세계적으로 흔하지만 일본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매미는 땅속에 살다가 충분히 나이가 들면 기어나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매미는 허물을 벗을 때 말 그대로 몸 전체를 남기고 갑니다. 마치 텅 빈 껍데기 클론처럼요. 한 나무에서 수천 마리의 빈 매미 껍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매미는 마침내 성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엄지발가락 크기 정도가 됩니다. 매미의 노랫소리는 일본에서는 여름을 상징하는 코드입니다. TV를 켜면 영화나 만화에서 매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 작은 녀석은 스컹크입니다. 곤충 버전이죠. 다행히도 손톱만한 크기입니다. 방귀벌레라고 불립니다. 만약 이 벌레를 만지거나 겁주면 역겨운 냄새로 뒤덮일 거예요. 고수 냄새와 약간 비슷하지만 훨씬 더 나빠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옷을 빨아야 할 거예요. 이것 말고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이 벌레는 항상 배가 고픈데 일본 농부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방귀벌레는 과일과 식물을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작은 주둥이로 껍질을 뚫고 안에 있는 걸 빨아먹어요. 마치 천연 주스박스처럼요. 이 벌레는 겨울에도 문제가 됩니다. 방귀벌레는 작은 틈만 있으면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길 좋아해요. 집안의 따뜻함을 낭만적인 핫스팟이라고 생각하죠. 방귀벌레는 보통 집안에서 번식합니다. 암컷 한 마리는 30개까지 알을 낳을 수 있는데 머지않아 집 전체에 아기 방귀벌레로 넘쳐나게 될 겁니다. 공포영화의 오프닝 장면 같죠? 일본산 거머리는 훌륭한 댄서입니다. 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세요. 또한 완벽한 사냥꾼입니다. 땅, 풀 또는 나무 위에서 숨어서 기다립니다. 맛있는 것이 지나가자마자 공격을 하죠. 무엇보다도 이 거머리는 슬링키처럼 움직여요. 일본산 거머리는 잘 숨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옷 아래나 심지어 신발 안에 숨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각을 마비시키는 독을 주사해서 여러분이 물려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잔치가 열리죠. 거머리의 작은 입에는 작고 날카로운 이빨이 많이 있어요. 이건 집지네입니다. 이 녀석은 해충을 잡아먹어 청소에 도움을 줍니다. 파리, 바퀴벌레, 흰개미, 그리고 벼룩을 잡아먹어요. 비록 좀 징그럽게 보일지라도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빨라요. 곤충 모양의 스포츠카를 상상해보세요. 먹이를 쫓을 때 초당 40cm 이상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사랑하는 애완동물은 완전히 안전해요. 집진의 이빨은 너무 작아서 사람이나 애완동물을 물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지네에게는 더 크고 무서운 형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거대 지네입니다. 이 괴물은 30cm까지 자라는데 작은 곤충만 사냥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갈, 거미, 도마뱀, 심지어 쥐도 사냥합니다. 박쥐와 새를 공격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가장 걱정해야 하는 것은 독입니다. 상당히 아플 수 있고 물린 상처는 심각하게 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몇 시간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경고! 만약 거미를 무서워한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건 농발거미입니다. 구석에서 거미줄을 치고 곤충이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거미가 아니에요. 이 녀석은 먹이를 덮쳐서 바닥에 쓰러뜨립니다. 빠르고 강하고 다리는 길이가 최대 28cm에 달하기도 해요. 좋은 소식은 이 거미는 독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머리 위에 떨어진다면 기겁을 하겠지만 다른 피해는 없어요. 반면 일본 거대 장수말벌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침은 해바라기씨 크기에 이를 수 있고 날개 길이가 하도 커서 종종 참새벌이라고 불립니다. 공격받는다고 느끼면 이 말벌은 상대에게 독을 뿌립니다. 이 독은 다른 말벌들에게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 장소에 달라붙어 같이 공격을 시작하죠. 독은 특히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공격한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장수말벌은 무자비할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이들은 하루에 80km까지 날 수 있어요.
조로거미는 이와는 매우 다릅니다. 크기는 2cm도 되지 않지만 거미줄은 1m에 달할 수 있어요. 거미줄 색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태양광 아래서 멋지게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거미의 단백질을 일반 실크에 첨가하여 훨씬 더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게 만들었습니다. 조로 스파이더 실크는 테니스 라켓, 낚싯줄, 그물에 사용됩니다. 이것은 매우 강해서 집을 짓는 데 사용하게 될지도 몰라요. 일본 동화에서 조로거미는 매우 특이한 역할을 합니다. 가끔 여자로 변해서 남자와 친해진 다음에 황금 거미줄로 그를 묶어요. 와. 나비 같은 아름다운 이 곤충은 날개의 두 점 때문에 올빼미 나방이라고 불립니다. 다 자랐을 때도 멋있어 보이지만 어렸을 때는 더 멋져요. 올빼미 나방 애벌레는 7.6cm까지 자라고 낚싯바늘과 비슷한 긴 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벌레가 이것을 보호장치로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뉴질랜드로 가는 비행기를 타보죠. 이건 세계에서 가장 큰 곤충 중 하나인 자이언트 웨타입니다. 마치 메뚜기 다리를 가진 거대한 귀뚜라미처럼 보여요. 거의 테니스공 무게가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파리, 정갈, 펠리컨을 섞어 놓은 것 같아요. 전갈파리예요. 긴 부리와 파리처럼 생긴 눈과 날개를 가지고 있고 정갈처럼 구부러진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롭지 않아요. 기껏해야 엄지손가락만한 크기로 자랍니다. 꼬리는 물론 위험해 보이지만 단지 위협하기 위한 거예요. 찌르지는 못해요. 퍼스 나방 애벌레입니다. 귀여운 외모에 속지 마세요. 털이 복슬복슬하지만 쓰다듬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털에는 독소가 있는데 심각한 피부 자극을 유발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독소가 피부에 닿으면 뜨거운 물이 닿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만일 미국 남동부나 멕시코를 여행할 때는 만지기 전에 반드시 잘 살펴보세요. 남미 타이탄 하늘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남미에서 왔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곤충 중 하나입니다. 어떤 것들은 거의 17.7cm까지 자랍니다. 주둥이로 연필을 반토막 낼 수 있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신을 방어해야 할 때만 그렇습니다. 이 거대한 딱정벌레들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유충에서 부화한 후 겨우 몇 주밖에 살지 못합니다. 아, 그리고 남미에서 왔다고 제가 말했나요? 이것은 골리앗 버드 이터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가장 큰 거미이고 참치 통조림 정도의 무게로 몸 길이가 가장 긴 거미입니다. 초콜릿바 길이 정도죠. 악몽 같아요.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버드히터는 거의 새를 먹지 않습니다. 대부분 벌레, 두꺼비, 도마뱀, 뱀을 좋아해요. 걱정 마세요. 아마 평생 야생에서 이 친구들을 만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골리앗 버드히터는 열대우림에 살거든요. 바로 남미요. 헤라클레스 나방. 정말 멋진 이름이죠? 이 나방의 날개는 손바닥보다 큽니다. 이 나방은 매우 흥미로워요. 심지어 애벌레일 때도요. 헤라클레스 나방 애벌레는 10cm까지 자랍니다. 가장 멋진 사실은 작은 고슴도치처럼 몸 전체에 작은 가시가 있다는 점입니다. 마리코파 수학개미. 세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곤충 중 하나입니다. 이 개미의 독에는 다른 개미들에게 신호 역할을 하는 특별한 화학물질이 들어있어서 개미 한 마리가 물면 다른 개미들이 모두 함께 달려들어요. 끔찍하죠. 키싱버그입니다. 이 작은 벌레는 흡혈귀 벌레라고도 불립니다. 왜죠? 왜냐하면 야식 먹기를 좋아하거든요. 흡혈귀 스타일로요. 이들은 날씨가 춥고 먹잇감이 자고 있을 때 몰래 둥지로 침입하여 밤 사냥을 합니다. 어떤 종들은 인간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고 특히 입 근처를 물길 좋아해요. 낙타거미. 전화기만한 크기의 이 곤충은 거미와 정갈을 섞어 놓은 것 같아요. 털이 많은 다리는 무섭게 보이지만 물려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덥고 건조한 날씨를 선호하니까 다음 피크닉을 계획할 때 명심하세요. 징그러운 벌레 얘기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저도 그래요. 다음에 또 만나요.